자, 31번 문제부터 이번 시간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31번 문제부터죠. 자, 31번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기반시설의 종류가 시험에 많이 나왔죠. 기반시설의 종류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공간시설에 해당되는 게 2번의 녹지죠. 공간이 넓은 시설, 녹지고요.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다음에 하천, 우리의 하천이요. 이게 방제시설인데요. 우리 이 방제시설은 좀 외워두셔야겠죠. 방제시설.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요 세 개 방제시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주차장은 이제 교통시설이고 5번 지문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 5번이요.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이 올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 기초 시설이죠. 그래서 환경 기초 시설에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이 신설이 됐고요. 이거는 절대 방제 시설이 아니라는 거. 요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은 환경 기초 시설이고 절대 방제 시설 아니다. 고 기억하시고요. 자, 32번에 기반 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찾기인데요. 예. 도시 지역에서 주차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나열해 놨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대학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은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서 인구가 증가할 때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대학인데요. 이거 원격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대학도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기반 시설입니다.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그다음에 사이버대학교 있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대학에는 원격 대학도 포함되기 때문에 원격 대학도 추가 설치하는 기반 시설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자,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요.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그렇죠? 4번이 옳은 거고요. 자, 5번 지문. 5번 지문은 시만 2번 나왔었죠.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 하수관을 갖다가 공동구에 수용할 때는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옳게 연결한 것은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실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실시 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다. 매수 청구 못한다는 얘기죠. 2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토지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을 때는요. 이것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4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찾기. 자, 옳은 거 찾기인데 1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성질상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자, 행정청이 아닌 자라도요.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죠. 1번 틀렸고요. 2번 자, 실시계획 인가권자.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요. 요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해서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때 요 인가권자는요. 원칙이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입니다. 시장이고요. 예외적인 인가권자가요. 국토부 장관이 되는 거죠. 자, 국토부 장관은 언제 인가권자가 되는가? 국토부 장관은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가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로 지정한 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 실시계획을 작성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로 지정한 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고요.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인가권자가 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를 위해서 인접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인접 토지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는 수용을 못하고 일시에 사용할 수 있죠. 3번은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네요. 4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 상실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나 개축이나 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 규정이 없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는요. 국토부 장관은 못하죠. 준공검사는 그 지자체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자, 35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공동구 시험 요즘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는 거의 비교적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틀린 거 찾기. 택지 개발 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 개발 지구에서 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틀렸죠. 1번이요. 20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가 돼야 돼요.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예를 들면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결과적으로 다 신도시를 만드는 곳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공동구 관리자는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5년이죠. 예. 3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요.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아예 못 쓰는 게 아니죠.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
이거 허가 안 받았을 때 처벌이 있었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과태료 부과. 이것도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공동구 설치 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자는 공동구를 조명할 때는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썼다? 일단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예. 자, 36번 문제가 타인 토지 출입 등이에요. 도시군 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 등을 타인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 변경 제거 등의 행위와 이로 인한 손실 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찾기인데요. 손실 보상 의무자는 그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네.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손실 보상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관할 토지 수용인에다가 재결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바로 깜깜한 밤이죠. 깜깜한 밤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틀렸네요. 깜깜한 밤에 들어가면 누가 놀라죠? 소유자가 놀라나요? 점유자가 놀라나요? 점유자 놀라요. 그래서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4번은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죠. 토지 소유자야 토지 점유자입니다. 5번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허가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예.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지네들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37번 문제부터가 이제 도시개발법 문제네요. 틀린 거 찾기인데요. 1번 공업지역에서는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그 지정 규모, 그 면적을 외우셔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이 면적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면적은 외우면 바로 맞힐 수가 있거든요. 이 면적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요 원칙은 우리 원칙적인 규모가요. 먼저 도시지역 내하고 도시지역 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다시 생산녹지, 자연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죠. 그러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조건, 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 2개만 갖추면 되죠. 그 조건이 뭔가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and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때죠. 이게 원칙적인 지정 규모고요. 이 원칙적인 지정 규모는 외우면요 그대로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암기하면 그대로 맞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지정 규모 중에서 첫 번째가요. 자, 우리 건물이 별로 없는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 있죠? 어딘가요?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돼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이나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 있을 때 개발이 가능하다고 돼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광역이나 기본 계획이 수립 안 돼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 지역 뜻 자체가 개발을 예정한 곳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요?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가요. 규모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지정 규모 따르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도 따르지 않고 별도로 그때그때 아무 면적이나 지정할 수 있는 곳. 여기는 지정 목적이 특수한 곳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를 말해요. 그래서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나 아니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단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제외죠. 그렇죠? 예,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인데요. 요거는 우리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까먹기 전에 문제를 빨리 봐야겠죠. 1번 공업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맞죠? 예, 1번 옳은 지문. 2번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고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국토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죠. 3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가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요것이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또 한 번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을 지정하는 그 지정 순서가 있죠. 원칙이 뭔가요? 원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하고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 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 있죠. 이거 동시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동시. 그러면 예외는 뭐냐? 예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여기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순서에 대한 예외. 구역 지정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하는 데는요. 다 시가지를 조성하는 규모가 큰 곳이에요. 규모가 크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나중에 할 수가 있다. 다 어딘가요? 시가지 조성은 건물이 없어야 가능하죠. 자, 건물 없는데 자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 세 번째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외의 지역이 있고요. 네 번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단 자연환경 보전 지역 제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지역. 그래서 주상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지역은요. 자, 주상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다. 이 30% 이하인 지역은요. 요거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다. 요것이죠.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30% 이하인 지역은 요거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다. 이 30을 50%로 낸 적도 있고요. 40%로 낸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요렇게 지금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 5개 외에도 이건 다 시가지 조성하는 곳이죠.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자,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발 계획 공모할 때까지 총 합쳐서 5개에다 6개까지가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 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계획관리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 수립. 이게 바로 이거죠. 어딘가요? 도시지역, 외의지역. 도시지역, 외의지역 어디예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지역, 외의지역. 그래서 3번 또 옳은 지문이고요. 4번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자기가 지정하는 것이지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5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인가 신청을 3년 내에 안 하면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할 마음이 없다고 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답니다. 자, 38번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가 나왔어요.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요. 아까 우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때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예외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20만 이상을 갖다가 원칙으로 그랬으면은요. 일단 1번 지문은 틀린 거죠. 예.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개최할 수 있다예요. 근데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요. 취락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별도로 정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칠학지구에서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별도로 정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이거죠. 칠학지구, 바로 규모를 별도 지정. 그렇죠? 원칙적인 규모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3번은 지금 옳은 거고요. 그렇죠? 2번은 틀렸고,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다. 100만 이상일 때는 개최하여야 한다. 3번 칠학지구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요.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 구역 안의 토지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측량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는 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죠? 할 수 있답니다. 그거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예. 그 다음에 5번 지문,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만자 때문에 틀렸죠. 천재지변 등 5개의 사유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무슨 천재지변이 있을 때 물론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이 있을 때 자,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가 천재지변이 있을 때죠.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세 번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네 번째,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 자, 공공기관의 장이 제안을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요 국토부 장관이 요것을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앞에 자만 따서 외우겠죠. 청구, 협정 중. 협의가 안 됐을 때는요.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하지 못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있을 때만 했기 때문에 5번 지문 틀린 겁니다. 자, 39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 1번 도시개발조합은 지정을 제한할 수가 없죠. 국가지자체조합은 제한을 할 수 없다. 2번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자,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죠. 2번.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받은 국토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60일 내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60일 내가 아니라 1개월 내에 통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용 여부를 1개월 내에 통보. 예. 그 다음에 1개월 연장할 수도 있죠. 네 번째 질문. 제안자는 지정권자 협의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나 일부를 지정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정권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제안자에게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앞에 주어의 토지 소유자는 시행사가 되는 시행사 같은 시행자로서의 토지 소유자. 뒤에 토지 소유자는 단순한 땅 주인이죠. 5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네요. 자, 40번에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우리 5번 보면 틀렸죠? 100만이 아니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지정할 때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맞죠? 원칙이죠.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 동시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요. 동의자 수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당연히 포함해서 산정해야 된다. 2번 질문 여러 번 나왔죠? 체크하셔야 돼요. 3번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는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하고요. 4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개발계획 수립하기 위한 동의 요건.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죠. 그렇죠?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41번 문제. 다음 중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5번 지문 나왔죠. 5번 지문은요. 세부 목록, 수용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지정 전 해서 5번 틀렸고요. 1번, 자, 이건 아까 나왔었죠. 주상공 30%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할 수 있다. 아까 칠판에 적어서 같이 공부했던 거고요.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면적의 3분의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번 질문 시험에 여러 번 나왔네요. 3번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조합일 때는요. 그때는 우리 원래는 조합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때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다 토지 소유자니까 조합총회에서 면적의 3분의 총수 2분의 이상의 조합원의 찬성으로 받아서 이것을 제출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죠. 개발계획 내용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에 42번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아라는 거죠. 1번 지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내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번 틀렸네요. 이거 기출문제거든요. 3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신청했느냐 신청하지 않았냐 중요하죠. 1번 틀렸습니다. 예. 자, 2번은 목적사업 달성으로 해제가 되는 거 있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목적사업 달성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고요. 예.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지. 이때는 2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 안 했을 때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4번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계획을 이제 2년 내에 수립했어요. 그럼 다시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5번에 지정이 해제가 되면 원칙적으로 용도 지역 환원이 일어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보는데 목적 사업이 달성돼서 해제가 될 때는 용도 지역 환원이나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폐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42번 문제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